오늘은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아주 못 지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멈췄어요. 약도 당연히 못 먹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중력 문제였어요. 그동안 제가 약으로 집중력을 좀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소속이긴 한데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100% 재택근무예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집중하는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는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조건입니다. 실제로 약 복용을 중단했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은 상사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도 들었고 이러다가는 직장에서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 자신이 저를 너무 혐오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ADHD 극복하는 방법, 뭐 업무 효율 높이는 방법, 뭐 재택근무 효율 높이는 노하우 뭐 이런 영상들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글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괜찮다 싶은 뭐 플래너 같은 것들을 다이어리 형태로 된 거, 인력 형태로 된 거, 위클리로 된 거,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노트로 해가지고 투두리스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가지고 써보고 노션으로도 템플릿 막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포모도로 타이머 같은 것도 해보고 또 핸드폰 안 쓰게 하는 앱 나무 키우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들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목차로 만들고 정리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막 꾸역꾸역 애써가지고 매일매일 막 아침마다 노션에 막 할 일 적어놓고 이거는 그래도 막 쥐어짜면 어떻게든 되는데 시간표 짜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를 활용을 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줄글로 적어 넣으니까 기깔나게 시간표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치 시간표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버전, 그다음에 출장 갔을 때 버전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잠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착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시간표가 없어서고 그 투두리스트에 적힌 일들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툴인 건데 저의 문제는 해야 될 일을 제때 실행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단계의 문제인 거고요.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질문이 무엇일까? 거기에 이제 골몰하기 시작했고 좀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수많은 뭐 ADHD 관련된 영상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효율 관련된 영상들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의 방향은 그거예요. 이거를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해야 할 일을 정해서 그걸 꾸준히 잘 실행하는 거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그냥 그걸 안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제가 실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착각하고 있었는데 제 경우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각 잡고 앉아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루 일과 시간 중에서 허투루 날려먹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는 거 였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진 첫 번째 문제, 이거는 근데 뭐 집중력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일단 저는 특히나 요즘 웹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폰을 딱 들고 뭐 SNS든 쇼츠든 웹툰이든 딱 시작하는 순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특히나 저는 계속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앉으면 눕게 되고 심지어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게 진짜 심각하고 큰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는 그 집중력 문제, ADHD 같은 집중력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보통 어떻게 일을 하냐면 책상에 앉아서 메일을 쓰다가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커피 가지러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은 아이스 커피 먹을까? 냉장고로 가요. 냉장고 가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냉동실을 안 열고 냉장실을 열더라고요, 제가. 냉장실 여니까 사과가 보여요. 그러면은 아침으로 사과를 먹어야겠다. 사과를 꺼내서 칼 들고 쟁반 들고 자리에 와요. 자리에 와서 보니까 커피. 그래서 다시 커피 내리러 가는데 컵을 가지러 주방에 가는데 싱크대 정리가 또 하나도 안 돼 있네. 그럼 갑자기 이걸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또 거기 서가지고 설거지를 시작하고 식세기 돌려놓고 나오니까 맞다, 커피. 그러고 커피 내려가지고 책상에 와서 화면을 딱 보면은 노트북에 보내지도 않았어. 그냥 뭐 디얼 누구누구 해놓고서 쓰다만 메일이 여기서 여기 있는 거예요. 30분째. 이게 거의 뭐 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특히 저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들고서 책상에서 일했다가 또 거실에 나가가지고 밥상 펴고 앉았다가 또 이거 들고 짐 싸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진짜 안 되겠다. 요거 2개는 내가 진짜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진짜 간단한데 그냥 딱 2가지만 안 하면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폰을 지속해서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폰을 들었으면 의식적으로 이걸 계속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우선 저는 최대한 그 핸드폰을 내가 잡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카톡이랑 뭐 왓츠앱이랑 이런 메신저들을 노트북에다가 다 깔았고요. 그래서 폰을 보지 않고서도 대부분의 연락들에 답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상 문자랑 통화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나면은 이게 업무 통화하고 나면은 진이 빠지니까 뭔가 그 순간에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웹툰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끝장이에요. 웹툰 딱 한 편만 봐야지 전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끝났으면 그냥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실수로 웹툰 들어갔다 보다가도 끊고 내려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되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2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자주 생겨요. 특히 저는 눕는 것 너무 좋아하는데 책상에서 일하다가 고개만 딱 돌리면 여기 침대가 있어요. 너무 눕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소파가 있어. 너무 눕고 싶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2번째 원칙은 책상 앞, 노트북 앞이 아니면 절대로 앉지 않는다. 눕지도 않는다입니다. 이게 한번 앉기 시작하면 앉아서 차라리 멍이라도 때리면 괜찮은데 앉으면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요. 보다가 눕기 시작하고 누우면 퍼져서 뭐 자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되게 많이 허투루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어서 있거나 아니면 서서 그냥 온 집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냉장고 열어봤다가 뭐 욕실 가가지고 뭐 괜히 욕실 물청소 한번 했다가 또 나와가지고 정수기에서 물 한번 뽑아 먹었다가 막 돌아다니고 어찌됐건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거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만 지켜도 하루 중에 내가 낭비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그 ADHD를 가진 분들의 특징인 그 하루 종일 뭔가 돌아다니면서 이일저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해결이 너무 쉬워요. 고칠 필요 없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재택근무하는 분들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일매만 딱 집중하고 이걸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모도로 타이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내가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한다는 거에서 뭔가 힌트를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제가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뭐 커피를 내리러 간다거나 아니면 커피 내리러 가다가 또 밥통 보면 바빠가지고 밥 먹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막 이 일 저 일 하면서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내가 다시 책상 앞에 노트북 앞에 앉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어차피 책상 위에 노트북은 펼쳐져 있고 내가 이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밥을 먹고 있든 뭐 오징어 다리를 굽든 뭘 하든 간에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길어야 30분 안에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고요. 이 핸드폰에 빠지지만 않으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이에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일도 했잖아요. 이게 과연 내가 뭔가 의미 없게 날려버린 시간인가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커피 내리는 것도 내가 일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니까 의미 없이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밥을 퍼서 먹는 것도 일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내가 허투루 날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메일을 쓰다가 일어나서 욕실 청소를 했을지언정 욕실 청소도 그러니까 집안일도 내가 내 시간을 써서 하루 중에 언젠가 또는 일주일 사이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고 딱 책상에 앉아서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하루를 잘게 잘라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2시간 뭐 이렇게 덩어리로 사용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자잘하게 잘라가지고 5분, 10분, 5분, 10분, 3분, 2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시퀀셜하게 쭉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를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모아보면은 다 했어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길게 진득하니 이렇게 큰 덩어리로 활용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좀 무시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허투루 날려버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 바로 앉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쇼츠나 릴스 같은 거 그냥 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 밖의 활동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게 낮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활동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쓰는 이 시간을 시퀀셜하게 이렇게 길게 볼 게 아니라 뭐 하루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잘게 토막난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회사 메신저는 알람을 소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연락이 오면은 바로 주의가 환기돼서 책상 앞에 앉게 되죠. 그래서 저처럼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뭔가 업무랑 관련된 어떤 알람들은 소리로 세팅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밥을 이렇게 딱 앉아서 끝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 한 숟가락 먹다가 메신저 알람 오면은 가서 메신저 답장을 하고 아니면 메일을 좀 보내고 그러다가 이거 이제 보내고 나면은 아 맞다 밥 가가지고 또 밥 좀 먹다가 또 빨래 돌릴 거 생각나면은 빨래감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는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빨래 돌려놓고 다시 와가지고 밥 먹고 저는 오히려 밥을 막 급하게 와구와구에 먹어가지고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한 술 두 술 30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엄마가 들으면 미안을 하실 텐데 그리고 도움이 될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제가 지키지도 못할 투두리스트와 시간표를 잔뜩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것들대로 실행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투두리스트를 막 쓰고 막 표를 만들고 스케줄을 짜고 한 게 그냥 시간 낭비를 한 걸까요? 불필요한 일을 한 거는 아니에요. 얘들이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면 이 투두리스트랑 시간표를 다시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시간표의 경우에 그 시간표에 적혀있는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선 버리세요. 시간표에 내가 뭐 아침 9시에 뭐를 하고 2시에 뭐를 하고 이렇게 써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시간은 떼고요. 그냥 거기에 적혀있는 일을 하루의 단위로 생각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가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적혀있는 일을 해야 되는 때는 오늘 하루 중 언젠가 가 됩니다. 저희가 왜 집중이 계속 흐트러지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멍해질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핸드폰 보는 거예요. 폰 잡아가지고 인스타 들어가고 웹툰 보고 하게 되는데 바로 요 타이밍에
적어놨던 투두리스트나 아니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저는 메모라는 게 어찌 보면 볼드모트가 호크룩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내 뇌의 일부를 떼서 밖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내 뇌가 멈춰서 작동을 못할 때 이전에 이렇게 떼놨던 내 뇌의 일부를 보고 아 거기 적힌 대로 다음 행동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월은 거의 뭐 날려 먹다시피 했고요. 3월이 되면서부터 점점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회사 일을 하는 수준이 예전에 그 집중력 약을 먹었을 때만큼 올라왔어요. 여전히 이제 침대 보면 눕고 싶고 소파 보면 눕고 싶고 웹툰 재밌는 거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유혹을 참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거를 이렇게 떨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거 아니면은 계획한 바를 잘 지키는 거 이런 특징들 또한 개인이 어느 정도 타고난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요.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위장이 약하거나 뭐 발목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타고나기를 집중을 잘 못하고 계획한 바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런 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지력이 약한 게으르고 한심한 인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시로 터지는 집중력을 어떻게든 아등바등 긁어 모아서 기어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족함,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막 지금 이 영상도 찾아보시고 분명히 저처럼 막 그런 분들이 스스로를 좀 기특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단점, 약점을 인정하고 정말 쉽지 않지만 그걸 고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지난 서너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끊은 뒤로 말 그대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영상을 여러 개 찍었고 편집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울이 도지니까 자기 비하가 되게 강해지고 수치심이 너무 커져서 이 영상들을 어디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다 지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부디 오늘 찍은 이 영상은 제가 무사히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랄게요. 안녕.